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그리고 망언이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유튜브에까지 일본 정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해라는 명칭은 국제사회가 전부 인정하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타이틀의 동영상을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동영상의 첫 부분은 전 세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지중해가 지중해인 것처럼 일본해는 일본해라는 것을이라 트럼프 요제프 융전 노계 국방장관의 망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영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스페인어, 심지어 한국어까지 총 10개 언어의 자막을 제공합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일본해라는 명칭은 과거 일본 쇄국시대 시절 유럽에서부터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이 커짐으로써 널리 쓰이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것은 일본에는 일본이 명명한 명칭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세계가 인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붙은 명칭입니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이어서 해당 영상은 외무성이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나라의 고지도 수천 개를 조사한 결과 19세기에 발행된 지도의 약 90%가 일본해라는 표기를 사용했다고 소리 높여 말했는데요. 또한 유엔의 2004년 공식 문서에서 일본해를 세계 표준 지명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소리 높여 이야기하며 갑자기 여기서 한국을 걸고 넘어지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한국이 1992년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에서 일본해를 동해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했으며 갑자기 양보하는 척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쓰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일본해의 지명을 한국 멋대로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것이며 이런 사례를 만들면 한국의 억지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서는 국제수로기구에서 지난해 11월 합의된 디지털 회도의 동해나 일본해가 아닌 숫자로 바다 이름을 표기하기로 한 것은 쏙 빼놓았습니다. 국제수로기구는 전 세계 바다를 지명 표기 없이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 지표준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동해 수역을 일본해로 표기하려 했던 이유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사실상 이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근거가 되었으나 일본에 불리한 내용들은 전부 빼놓은 것이죠.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갈등 문제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플랫폼인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개월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원전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자신들의 방침이 안전하다며 홍보하는 영상을 6개 언어 자막과 함께 해당 채널에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원전수에 함유된 3종 수소를 방류하며 어차피 바다에 희석되기 때문에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후쿠시마 원전의 필터 교환의 부실성과 원전 폐로 작업 중 벌어진 다양한 문제점들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게 끝이 아닌데요. 일본의 우길기 사용의 정당성에 대해 홍보하는 동영상도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이 영상 역시 영어를 포함한 10개 언어를 지원하는 자막을 제공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우길기는 일본에서 해돋이에 착안해 제작된 일본의 전통 문양이라고 소개하며 일본의 명절이나 결혼과 같은 경사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우길기는 일본 문화의 일부라고 표현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내려온 전통 문화이며 지금 현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연도 초 도쿄 올림픽과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우길기가 전범기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듯 우길기의 설명에 대해서도 스포츠 따위의 단체 경기 응원에서도 우길기는 팀의 사기를 올리며 승리의 상징이다라며 강조했습니다. 해당 동영상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불리한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았는데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에서 일본 제6군과 일본 제6해군의 깃발이 우길기였음은 전혀 소개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르길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 행사 때 주요 상징물로 우길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전혀 담지 않고 쏙 빼버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의 주요 갈등 문제에 대하여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세계적으로 입증받기 위하여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일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고 일본 측이 이런 행동은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전혀 좋지 못한 행동일 것이라며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최근에 가장 좋은 기사네요.
한국의 미흡한 행동에 대한 반박은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의욕을 보여주기 바란다. 한국 반일단체의 움직임을 항상 감시하고 소동 초기에 제대로 반박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추악한 일이 되지 않았을까.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일본의 표기 문제도 그렇고 이 우길기의 문제에서도 대응이 너무 늦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길기에 대해 훼손하거나 극도로 비판하는 자에 대해서는 비행기 교통편도 포함해 일본 국내 입국을 제한하면 된다고 본다.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지만 외무성이 이웃나라 상대에게 행동을 일으킨 것은 평가합니다. 좀 더 정확한 의견을 확실히 세계의 전파에 나갔으면 합니다. 외무성 여러분 적절합니다. 거짓이 유포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을 깎아내리고 돈을 뜯어내는 일이 국책이. 모국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감이라든가 항의보다는 좋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인식에 대항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느리게 느껴져요. 상대방은 객관적 사실이라든가 과학적 근거라든가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 점을 잘 생각해서 일본 정부가 대응해 주었으면 합니다. 상대는 싸움을 건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반론하지 않으면 인정한 것이 되는 것이 세계 기준.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짜가 되어 버립니다. 다른 나라의 프로파간다전에 지지 않도록 이것에 한정하지 않고 행으로 자꾸 발신해 주었으면 한다. 일보 전진이다. 어쨌든 그동안 불법 부당한 억지에 대해 적시에 적절하게 반박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국익을 상실해 왔는가. 확실히 일본의 대외 선전비는 연간 135억 엔으로 알고 있지만 중국 등은 1조 엔 규모로 대응하고 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역시 항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세운 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한다. 최근 30년이라도 국민적 데미지를 생각하면 몇 조엔 단위일 것이다. 해외에 가서 우길기를 설명하는 것은 일상 회화 수준의 외국어 실력으로는 어렵다. 이런 사이트가 있으면 핸드폰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너무 도움이 돼. 기본적으로 그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 이유를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고 편리한 허실을 창작해 드러낸다. 좋은 시도인데 한국어 버전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클레인이 목적화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 발신해도 무의미.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인식으로. 좀 더 다른 언어로도 세계에 널리 사실을 알려야 한다. 대응이 너무 늦지만 새 내각이 시작되자마자 하는 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바시 등 친한파가 없어져 기시다 총리나 다카이치 정조회장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왜 진작 한국에 대해 전달하지 않았는지 후회스러운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아름다운 깃발의 의미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의 반일 어필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 한일 청구권 협정의 죽도의 불법 점거, 문화재 절도 및 레이더 조사에서부터 케임과 과자, 명품의 모방과 유사품의 판매까지 도맡아 반박하는 동영상을 전 세계 규모로 틀어주기 바란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우튜브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